여러분, 만약에 한 바이오 기업이 1,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면 이거 완전 대박 뉴스 아닌가요? 보통은 주가가 막 폭등하고 난리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는 시장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싸늘했죠. 그쵸?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는데 호재가 아니라니 도대체 왜 투자자들은 축포를 터트리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에 떨었을까요? 바로 이 이상한 물음표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불안감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지분 희석이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 주식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내가 들고 있던 주식 한 주의 힘, 즉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인 거죠. 자,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사모펀드가 무려 1,400억 원을 쏘면서 메디포스트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느낌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2,400억 원짜리 투자가 왜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지, 이 희석 리스크의 정체를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회사가 막 성장하려면 돈, 그러니까 총알이 꼭 필요한데 그 총알을 줬더니 그게 거꾸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180도 확 바뀝니다. 왜냐? 메디포스트가 바로 그 돈으로 그동안 꽁꽁 숨겨뒀던 세계의 초강력 성장 엔진을 풀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지분 희석이라는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회심의 카드입니다. 첫 번째, 북미 CDMO 사업. 두 번째, 일본 시장 진출. 그리고 마지막, 스멉셀이라는 차세대 기술. 자, 하나씩 한번 까볼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 1,400억 원이 그냥 회사 운영비로 녹아 없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돈으로 뭘 했냐? 캐나다에 있는 옴니아 바이오라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공장을 그냥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우리 약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약까지 대신 만들어주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진짜 말 그대로 돈 찍어내는 공장을 손에 넣은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신약 개발사를 넘어서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갖춘 기업으로 체급이 완전히 달라지는 한 수였죠. 자, 이제 두 번째 엔진, 그리고 아마도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력이 클 수 있는 일본 시장 진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3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메디포스트의 대표 제품이죠. 무릎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이 지난 14년 동안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술된 횟수입니다. 3만 번이요. 근데 이 3만 건의 데이터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실사용 데이터였냐면요. 세상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규제 당국이 이걸 보더니 오케이, 인정. 임상 1상이랑 2상은 그냥 건너뛰고 바로 3상으로 갑시다. 이렇게 파격적인 패스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본 임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 정답지 다 알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다. 그만큼 한국에서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차고 넘치게 증명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 그럼 이게 돈으로는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똑같은 약인데 일본에서 받을 걸로 예상되는 가격이 한국보다 무려 5.5배가 높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팔던 만큼만 일본에서 팔아도 매출이 그냥 5배, 6배로 퀀텀 점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회사의 이익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장 엔진, 이건 기술의 진화입니다. 기존 치료법의 판을 아예 새로 짜서 시장의 크기를 비교도 안 되게 키울 수 있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카티스템은 무릎을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이 차세대 플랫폼 스멉셀은요, 그냥 주사 한 방으로 끝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고통도 줄고 훨씬 편해지는 거죠. 게다가 대량 생산에 냉동 보관까지 가능해지니까 상업적인 가치는 정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아주 먼 미래의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임상 2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당장 2026년 하반기에는 3상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눈앞에 다가온 현실적인 재료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맨 처음에 걱정했던 그 지분 희석이라는 리스크. 이걸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과 함께 저울 위에 한번 올려놔 보죠.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 독점 판매권 딱 이 하나만 따져봤을 때 현재 가치가 무려 6,89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기이한지를 딱 보여줍니다. 회사 전체 몸값, 즉 시가총액이 4,500억 원대인데 성장 엔진 3개 중에 고작 하나, 그것도 일본 계약 가치보다도 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저울이 지금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거죠. 세 개의 성장 동력 중 단 하나의 가치만 제대로 평가받아도 지금 회사 전체 가치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이 잠재력을 거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 걱정했던 그 지분 희석은요, 버그나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전환, 이 세계의 성장 엔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비싼 수업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명확한 리스크와 아직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보상, 이 둘 사이에서 대체 어떻게 가치를 매겨야 하는 걸까요? 메디포스트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바로 이 딜레마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